안녕하십니까? 캐나다 토론토 글로브 앤 메일의 항공 전문 기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5년간 항공업계를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도자료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신터미널 건설 및 운영 사업자로 한국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최종 선정.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아시아 나라가 캐나다의 관문인 피어슨 공항을 운영한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어슨 공항은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공항입니다. 연간 이용객이 5천만 명에 달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공항 중 하나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연이 일상화되었고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지연이 많은 공항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보잉, 프랑스의 바이탈, 영국의 BAA, 독일의 프라포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었거든요. 전 세계 공항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뛰어든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한국은 삼성과 현대, 그리고 최근의 BTS나 오징어 게임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공항 운영?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첫 반응은 솔직히 그 작은 아시아 나라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의 진상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2024년 12월 한겨울, 저는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가 받은 첫 인상은 한마디로 완벽함이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눈에 띈 것은 놀라운 질서정연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어수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그때 작은 로봇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신기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이 작은 로봇이 무려 200개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더군요. 이 로봇이 정말 200개 언어를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로봇이 즉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자 자동으로 로봇 카트가 다가가 도움을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를 하셨는데도 카트는 그분의 목적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짐까지 자동으로 실어드리더군요.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호텔 5성급 수준의 청결함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 센서식 세면대, 온도 조절이 가능한 비데까지.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곳곳에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코너,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한국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라운지까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면세점은 그야말로 쇼핑 천국이었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는 물론이고 한국 전통 상품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격도 다른 공항 면세점보다 저렴했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백화점 수준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스마트 시스템, 터미널 곳곳에 혼잡도를 표시해주는 안내판, 심지어 화장실의 빈칸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놀라웠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버스 안에서도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리프트카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과의 인터뷰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미소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의 철학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의 첫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캐나다 피어슨 공항이 인천공항보다 더 나은 공항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저희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니. 이것이 바로 한국식 비즈니스 철학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역사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001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항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만의 특색을 더해나간 과정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의 공항들을 따라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갔죠.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정신은 복사할 수 없거든요. 김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고장나지 않거든요. 공항 곳곳을 둘러보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3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오신 박영수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한국의 첫인상을 저를 통해 받는 거니까요. 티 안 나야 성공한 거죠. 승객들이 청소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제가 일을 잘한 거예요. 60대 후반의 이분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근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 준비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된 자료들, 심지어 캐나다 원주민 언어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계획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한국 방식을 캐나다에 이식하려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팀장 이소영 차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날씨, 다문화 사회의 특성, 원주민 문화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문화 전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 한쪽 벽에는 승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쓰인 고마움의 표현들이 이들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었죠. 덕분에 한국이 좋아졌어요. 다시 꼭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예요. 같은 메시지들이 벽 가득히 붙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성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겨우 67달러였습니다. 캐나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길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고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인의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 아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현대화하고 수출주도 경제 정책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의 대명사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낯선 사막에서 땀과 눈물로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지에서 한국인들은 코리안 드림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때 한국인의 근면성과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함께 경제도 본격적으로 도약했습니다.
1988 서울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고 이때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또다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IT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K-팝, K-드라마를 통해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도전 정신. 이것이 한국인의 DNA였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운영센터에서 만난 이수진 팀장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온 그녀는 코로나19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게 한국인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서비스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세계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토론토로 돌아와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제임스 밀러 캐나다 교통부 국장의 증언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해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캐나다의 특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공항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설 시스템, 동파 방지 시설, 겨울철 승객 안전 관리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준비였죠.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의 특성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힌디어, 펀자브어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언어까지 고려한 서비스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원주민 문화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누이트족, 크리족 등 캐나다 원주민들의 전통과 문화를 공항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다른 회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캐나다를 위한 캐나다만의 공항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밀러 국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율이 50% 감소했고 승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국어 AI 서비스는 승객들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마크 존슨 피어슨 공항 운영팀장의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효율성이 30%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공항에 온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승객들이 웃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직원들이 캐나다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도 캐나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함께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 팀장의 말이 한국인의 겸손함을 잘 보여줍니다. 피어슨 공항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영국 히드로 공항,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까지 모두가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국제공항협회 연례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발표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1,500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대회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공항 사장들이 줄을 서서 협력을 요청했고 심지어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공항 운영에 대한 철학의 혁신이에요. 국제공항협회 엔젤라 기트너 사무총장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철학과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죠. 기술은 팔 수 있어도 철학은 전수해야 합니다. 김범호 부사장의 이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것은 공항 운영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신,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슈테판 슈마켄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승객을 고객이 아닌 손님으로 대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마크 뒤클의 운영이사도 비슷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줬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서비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캐나다 원주민 문화까지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며 사라 톰슨 피어슨 공항 고객 서비스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경쟁사였던 영국 BAA의 존 홀랜드 사장까지도 한국이 만든 새로운 표준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 이는 단순히 한두 번 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매년 전 세계 550개 공항에서 65만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세계 국제 화물 운송 2위, 세계 국제 여객 운송 5위.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물류와 인적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0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178개 도시, 54개 국가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인천공항은 이제 세계 항공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연간 7천만 명의 승객과 295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인천공항.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이 공항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객들이 한국의 첫인상을 인천공항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2024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의 해외 사업 누적 수주액은 4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 규모입니다. 2007년 해외 사업팀을 신설한 이후 15개국 31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라크 아르빌 공항 컨설팅으로 시작된 작은 시작이 이제 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성과가 놀랍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 25년 운영권 확보로 37조 원 규모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공항 제사터미널 위탁 운영,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공항 개발 운영까지 한국의 공항 운영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2030년까지 세우고 있는 목표도 놀랍습니다. 해외 공항 10곳 운영, 해외 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20% 이상, 1천억 원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꿈 같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으니까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심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익이 아닌 진정성으로 말입니다. 피어슨 공항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모든 직원들에게 생겼습니다. 승객들의 반응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피어슨 공항은 정말 최악이야라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피어슨 공항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라는 칭찬을 더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공항이 더 이상 견뎌야 할 곳이 아니라 여행의 즐거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직접 체험한 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팬이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한국 방문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꼭 인천공항부터 경험해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공항에서부터 알 수 있을 거야.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직원들이 보여준 겸손함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해외 진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만 봐도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공항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할 이 공항을 한국식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부하 공항 터미널 확장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연계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중동 지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 진출입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과 티박 공항 PPP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치와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국의 노하우가 중동, 유럽, 아메리카까지 전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 롱타인 신공항, 폴란드 신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6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공항 운영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한국이 각 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상호 존중 기반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요. 인천공항공사는 2024년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공항협의회,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에 파견하는 인력을 현재 3명에서 15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세계 항공업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6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제가 발견한 한국만의 특별한 가치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학습 정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도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캐나다 원주민 언어까지 배워가며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완벽주의 정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승객 1명의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세심함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놀라운 팀워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8만 5천 명의 직원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청소 직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단결력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진정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으로 일에 임합니다. 승객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섯째, 혁신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곱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10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철학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남한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캐나다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도 5천만 명 정도로 캐나다보다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 안에 담긴 꿈과 열정, 그리고 가능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한국 전쟁의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적. 이 기적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에서 시작된 4.19 혁명, 조국 근대화를 외치며 달려온 1960-70년대, 민주화를 이뤄낸 1980년대, 세계화에 도전한 1990년대, 그리고 한류로 세계를 사로잡은 2000년대. 한국의 모든 순간이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상의 성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술보다는 진심이, 경쟁보다는 협력이, 이익보다는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라는 기록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정신입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진정성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서버스까지. 한국이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꿈입니다.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10개 공항 운영이라는 목표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2여객 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건설을 통해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메가 허브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한 공항 운영을 넘어서 공항복합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 비즈니스, 쇼핑의 완벽한 융합. 이것이 미래 공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해외 사업 혁신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한 지속 가능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공항 구현,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등을 통해 100년 후에도 사랑받는 공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의심스러웠던 그 소식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공항을 운영한다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였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마음의 승리였어요. 효율성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성공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철학.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가치관 말입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기술이 아닌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경쟁이 아닌 협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확신. 돈이 아닌 가치가 진정한 부라는 깨달음.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표준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인천공항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공항 서비스가 아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식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이 캐나다 공항을 운영한다는 소식. 이제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할 더 큰 감동과 더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